LA 카운티 1일 확진자 수가 6월 이후 처음으로 1000명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조만간 감시 리스트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기대감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연방식품의약국 FDA 국장이 최근 긴급 승인한 혈장 치료에 대해 공개 반성문을 올렸습니다. 데이터에 과장이 있었다고 인정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 연방 실업수당 300달러에 대한 논란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주정부 실업수당 100달러 미만을 수령하는 실업자들이 제외됐기 때문입니다. 올해 말까지 연장된 LA시 식당 야외 영업이 아예 영구화될 전망입니다. 데이빌 류 4지구 시의원은 오늘 야외 영업 영구화 법안을 상정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전역에서 발생한 600여 개 이상의 산불이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7명이나 숨지는 등 인명피해도 늘고 있습니다. 네, 캘리포니아주 전역에서 무려 600개 이상의 산불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남가주 지역 산불은 조금씩 진화율이 높아지고 있지만 북가주는 아직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관련 소식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LA 카운티의 1일 신규 확진자 수가 989명으로 나타났습니다. 1000명 이하를 기록한 것은 지난 6월 이후 처음입니다. 감시 리스트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첫 소식 김민우 기자입니다. LA 카운티 내 1일 신규 확진자 수가 1000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이 오늘 발표한 추가 확진자 수는 모두 989명. 하루 확진자가 1000명 이하를 기록한 것은 지난 6월 8일 823명 이후 처음입니다. 추가된 사망자는 5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최근 LA 카운티 내 확진자는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조만간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감시 리스트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기대감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주정부의 6가지 감시 리스트 기준 가운데 이미 5가지를 충족하고 있습니다. 2주 평균 감염자 숫자가 주민 10만 명당 100명 미만을 유지해야 한다는 마지막 기준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현재 카운티 내 감염자 수는 10만 명당 196명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14일 동안 하루 평균 200명 미만을 기록할 경우 초등학교 대면 수업 신청을 허용할 방침입니다. 오렌지 카운티에서는 꾸준한 확진자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18명 줄어든 335명의 추가 확진자를 기록했습니다. 사망자는 모두 15명이 발생했습니다. LA에서 SBS 김민우입니다. 연방식품의약국 FDA 국장이 최근 긴급 승인한 혈장 치료에 대해 공개 반성문을 올렸습니다. 데이터에 과장이 있었다고 인정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치료의 돌파구라며 긴급 승인 사실을 직접 발표하기도 했었습니다. 이 소식은 워싱턴 김수영 특파원입니다. 스티븐 한 미 식품의약국 FDA 국장이 트위터에 올린 공개 반성문입니다. 자신에게 쏟아진 비판을 수용한다며 혈장 치료를 통해 감소하는 위험은 절대적인 게 아니라 상대적인 거라고 제대로 설명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 FDA가 혈장 치료를 긴급 승인해 코로나19 치료의 돌파구를 열었다고 발표했을 때 자신이 데이터를 과장했다고 고백한 겁니다. If you're one of those 35 out of 100 people who these data suggest or show survive as a result of it, this is pretty significant for that person and their family. 하지만 이런 통계 결과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건지 모르겠다는 보건 전문가들의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Then the really gross mischaracterization of the data, all of that certainly makes us worried that the scientific process is being corrupted. 공화당 전당대회에서는 FDA가 혈장 치료를 긴급 승인해 코로나 치료의 새로운 돌파구를 열었다는 찬사가 이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압박에 FDA가 굴복한 거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지면서 백신 심사마저 졸속으로 하는 거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수영입니다. 네, 새로 시행될 추가 연방 실업수당 지급 기준이 저소득층을 제외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주정부 실업수당을 100달러 이상 받아야만 연방 실업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 제외된 많은 한인들은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사명 기자가 한인사회를 취재했습니다. 파트타임으로 요식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30대 김모 씨.
김 씨는 $300의 추가 실업급여를 지원받지 못할까 봐 근심이 생겼습니다. 추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실업급여를 매주 $100 이상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600불에서 떨어진 거니까 일을 못하는 입장에서는 그거 받는 것도 감사한 일이긴 하지만 많지 않은 돈일 텐데 그것조차도 못 받는다면 일도 없고 그것조차도 못 받는다면 심적으로 굉장히 압박감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캘리포니아주 고용국은 코로나로 근무 시간이 줄어 캘리포니아주 실업급여를 매주 $100 이상 받는 사람에게 매주 $300 추가 특별 실업급여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사태로 월 수입이 $900 정도 감소했다면 특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900불 좀 못 받게 벌다가 못 받게 된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럼 그 사람이 언엠플로이먼트 신청할 거잖아요. 네. 그러면 미니멈 한 100불 이상, 100불 정도는 최소한 언엠플로이먼트로 나온단 말이에요. 가주 고용개발국은 연방 정부로부터 추가 지원 예산으로 $45억 승인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연방 정부는 근무 시간이 줄어든 노동자가 가주급여를 매주 $1 이상만 받아도 $600를 추가로 지원했습니다. LA에서 SBS 이삼현입니다. 네, 앞으로 LA 시내 식당들의 야외 영업이 영구화될 전망입니다. 데이빌 류 LA 시의원은 오늘 식당 야외 영업 프로그램 알프레스코를 영구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상정했습니다. 류 시의원은 실내와 야외 영업을 병행하는 것이 코로나 이후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LA시는 최근 식당 야외 영업 기한을 올해 연말까지로 연장했습니다. 네, 다음은 산불 소식입니다. 캘리포니아주 내에서 현재 발생하고 있는 산불 무려 600개가 넘습니다. 산불이 빠르게 번지면서 인명피해까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사면 기자입니다. 600여 개의 산불이 발생해 비상사태가 선포된 캘리포니아주. 캘리포니아주 소방국은 현재 625개의 산불과 사망자 7명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북가주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6명이 숨졌습니다. 프레즈노 카운티에서 소방 헬기 조종사 1명이 사망했습니다. 이번 캘리포니아 대형 산불로 불에 탄 면적만 140만 에이카에 달하고 있습니다. SCU 라이트닝 컴플렉스 산불은 36만 에이커를 전소시켜 캘리포니아주에서 역대 두 번째 최악의 산불이 됐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캘리포니아주 역대 두 번째 최악의 산불이었던 에어앤유 라이트닝 컴플렉스 산불은 35만 에이커를 전소시켜 캘리포니아주 세 번째 최악의 산불로 기록됐습니다. 에어앤유 산불은 27%의 진화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소방국은 이번 주가 고비가 될 것이라며 산불 진화를 위해 보다 많은 인력을 투입시킬 방침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발생한 산불은 높은 습도로 진화 작업에 큰 진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LA 북부 레이크 산불도 진화 작업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현재 31,089헥타가 불에 탔고 65%의 진화율로 큰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산불 인근 지역에는 60%의 습한 날씨를 보이면서 불길을 진화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 산불로 2명이 부상을 당했고 건물 12채가 전소됐습니다. 아주사 렌치 산불은 93%의 진화율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면적 4,237헥타를 태웠습니다. SBS 이사면입니다. 네, 어제에 이어 센서스 기획 리포트 시리즈 이어가겠습니다. LA 한인타운 지역의 인구 총조사 참여율이 유독 저조하다는 내용 전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왜 그런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센서스 인구조사를 우리 한인들은 지독하게도 참여를 안 한대요. 왜 그럴까? 연방 센서스국은 한인타운같이 저소득층이 집중되어 있는 도시 지역의 참여율이 유독 낮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민자 또는 서류 미비자가 많이 거주하기 때문입니다. 언어적으로 어려움을 겪다 보니 센서스 참여에 비교적 관심을 덜 갖는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한인들의 경우 한국에는 인구조사 같은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인구조사 센서스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도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They might be immigrants, get familiar with what the census is. Non-English languages involved, they're
has to be more outreach done. 연방 센서스국은 LA 한인회 등 많은 비영리 단체들이 언어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인들을 돕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웹사이트에서 한국어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며 한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어제 시작된 공화당 정당대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첫날부터 직접 모습을 드러내 화제였습니다. 여론조사에서 계속 밀리다 보니까 마음이 급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더 급해지면 시험이 안 끝난 코로나 백신도 승인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와서 또 논란입니다. 워싱턴 김윤수 특파원입니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에서 시작된 공화당 전당대회장에는 300명이 넘는 대의원이 참석했습니다. 화상으로 진행됐던 민주당과는 대조적이었습니다. 대의원 만장일치로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에 지명되자 예고 없이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했습니다. Now, if you want to really drive him crazy, you say 12 more years. 그리고는 1시간에 가까운 연설이 이어졌습니다. 우편 투표가 사기극이 될 거란 주장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This is stealing millions of votes. We're going to win this election. The only way they can take this election away from us is if this is a rigged election. 수락연설 전에는 좀처럼 공개석상에 나서지 않는 기존 관행을 벗어난 행동인데 그만큼 여론조사 열세에 마음이 다급해진 거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급한 마음에 이런 파격 행보에 이어 임상시험이 덜 끝난 코로나19 백신을 긴급 승인할 거란 관측까지 제기되자 미국 코로나19 대응을 주도해온 최고 권위자가 공개적으로 제동을 걸었습니다. 파우치 미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장은 백신의 안정성과 효능을 증명하는 과정에 어떤 것도 개입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윤수입니다. 가주 상원의원 37지구에 출마한 데이브 민 후보가 이번에는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공식 지지를 받았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데이브 민 후보가 캘리포니아의 경제를 깊이 이해하는 경제 전문가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오는 11월 선거에서 현역 의원과 맞붙게 되는 데이브 민 후보에게 거물 정치인의 지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근 민주당 부통령 후보로 지명된 카말라 해리스 연방 상원 의원도 일찌감치 민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아메리칸 항공이 코로나19 여파로 대규모 감원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메리칸 항공은 오는 10월 1일자로 직원 19,000명을 감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감원 조치에는 조종사와 승무원, 그리고 정비사 등 17,500여 명과 관리직 1,500명이 일시 해고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한국 코로나19 소식입니다. 한국의 일일 추가 확진자 수는 280명을 기록했습니다. 한국 방역당국은 지금이 폭풍 전야라고 경고했습니다. 박찬범 기자입니다. 국내 확진자는 수도권에서만 212명이 나왔고 나머지 11개 시도에서 5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최근 2주간 신규 확진자 가운데 60세 이상 확진자도 32%까지 늘었습니다. 지난 18일 한 자릿수였던 위중증 환자 수도 40명에 육박합니다. 확진자 수가 정체된 것처럼 보이고 있지만 전국 확산의 폭풍 전야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대비해 세부 지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거리두기는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식으로 논의되고 있고 민간시설은 밤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하는 조치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국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시도별 이동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는 검토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성묘나 그다음에 봉안실 등을 방문했을 때 이 부분을 어떻게 분산을 해서 그 안에서 밀집도를 낮출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 정부는 이번 주 신규 확진자 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3단계 격상 여부를 결정짓는 중대한 고비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SBS 박찬범입니다. 한국에서는 특히 서울의 상황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데 깜깜이 감염이 무서운 기세입니다. 확진자가 134명이 새로 나왔는데 거의 절반이 어디서 어떻게 걸린 건지 파악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소식은 이현정 기자입니다. 주말 검사량 감소로 90명대로 떨어졌던 서울시 추가 확진자 수는 하루 만에 134명으로 늘었습니다. 직장, 교회 등 새로운 집단 감염이 곳곳에서 확인됐습니다. 서울 중구의 부동산 경매업체에선 나흘 전 직원 1명이 처음 확진된 뒤 동료 직원 11명이 잇따라 확진됐습니다.
이 업체는 모두 49명이 근무하는 곳인데 직원과 가족 63명이 검사를 받았고 아직 20여 명이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첫 확진자가 나온 서울 동대문구 순복음 강북교회에선 확진자가 15명까지 늘었습니다. 교인과 방문자 등 981명이 검사를 받았는데 지금까지 783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처음 확진된 이 교회 목사 A씨는 지난 광복절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걸로 알려졌는데 정확한 감염 경로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감염 경로는 역학조사 중에 있습니다. 추후 파악되는 대로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서울 신규 확진자 가운데 감염원을 알 수 없는 깜깜이 감염이 절반에 가까운 45%에 달해 확산세가 쉽게 꺾이지 않을 걸로 보건당국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SBS 이현정입니다. 이렇게 한국 내 코로나19 확산세 속에 교육당국이 수도권의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등교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 11일까지 원격 수업을 하기로 했는데 다만 고3 학생들은 예외시켰습니다. 한지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교육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원격 수업으로 전격 전환하기로 한 건 수도권 지역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는 판단에서입니다. 현재의 국가적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선택 가능한 가장 강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하는 데 다만 오늘로 수능 100일을 앞둔 고3은 예외를 둬 학사 일정에 따라 등교를 허용했습니다. 대입이라는 것 자체가 불확실한데 거기에다가 끝조차도 정확히 안 정해져 있으면 내려오는 건 진짜 좀 힘들 것 같은데요, 많이. 문제는 2학기가 시작되자마자 다시 원격 수업으로 대체되면서 스스로 공부하는 능력이 부족한 학생의 학력 저하가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학력 격차 이런 거 많이 걱정스러워요.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이미 매일매일 나가고 있잖아요. 앞서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당장 맞벌이 부모에게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아이가 혼자서 원격 수업으로 혼자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아요. 엄마는 아예 출근을 못하고 지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돌봄 휴가도 이미 다 써버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더 이상 맡길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어쩔 수 없이 저희는 다 보내야 돼요. 첫째, 둘째를. 교육부는 맞벌이 가구와 취약계층을 위해 긴급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지만 학교마다 예산 등 사정이 달라 아이를 맡길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학교별로 좀 수용 여력이 조금 안 되는 학교도 있을 수 있죠. 그러다 보면은 돌봄 제공이 좀 어려운 그런 케이스도 발생하기도 하죠. 거리두기 3단계가 실제 발령되면 수능 일정 변경도 검토돼 교육 현장의 혼란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SBS 한지연입니다. LA 카운티에서 6월 이후 처음으로 일일 확진자 수가 1,000명 이하로 떨어졌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조금씩 상황이 나아지고 있다는 신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젊은 층의 코로나19 감염은 잇따르고 있습니다. 변이된 코로나 바이러스는 전염 속도까지 훨씬 빠르다고 합니다. 이웃을 배려하고 항상 조심하는 것, 코로나19가 만든 뉴 노멀 사회의 기본일 겁니다. 이브닝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